네, 이번에 글 1000개 카페를 오픈했습니다. 네이버 카페고 이름은 돈 버는 1000개의 지식입니다.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 걸어놨어요. 그거 누르시면 바로 카페로 가실 수 있어요. 카페 오시면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전부 답변 드리고 멤버분들과도 교류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, 그리고 4월 29일부터 어마어마한 정말 재미있는 이벤트가 3일 동안 열리니까 자, 글 1000개입니다. 오늘은 제가 글이나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. 과정이라기보다 방법이 맞겠지? 먼저 제 책상인데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. 먼저 그냥 어떤 글이나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좀 생각이 잘 안 나. 그리고 어떤 글을 써야 될지, 그리고 오늘은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잘 감이 안 와요. 요새 또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무거나 뭐 책을 함부로 리뷰를 한다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갖고 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?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예전에는 뭐 쉽게 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먼저 생각을 정리합니다. 뭐 주제를 정하는 건 뭐 각자의 주제가 있을 테니까 주제를 정하고, 다만 이제 이 주제를 정하는 데는 또 뭐가 있냐면 어떤 대상이 있어요. 이 글을 볼 만한 사람, 혹은 이 글을 봐야 되는 사람, 봤으면 싶은 사람,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죠. 이 대상에 맞게 글이나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령 우리 아들이 5살인데 아들은 뽀로로 케이크하고, 발음 조심해야겠네, 고고다이노 이런 거 좋아해요. 장난감. 근데 아빠인 나는 막걸리, 매운 곱창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. 나는 정말 좋아하지만 5살짜리 애기는 이걸 싫어할 거란 말이죠. 먹지도 못하고,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, 결정적으로는. 그렇죠?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. 여기서 이제 대상에 대한 힌트를 얻는 건데, 대상이 원하는 거,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나한테 좋은 게 맞아요. 하지만 이 대상이 싫어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그죠? 그게 바로 대상이고 주제를 정하는 일이고, 그래서 먼저 제 생각을 정리합니다. 그게 첫 번째예요. 제가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,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. 그걸 어떻게 정리하냐면,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다 써요. 글로 전부 다 씁니다. 어떤 식으로 쓰냐면, 예를 들어서 이건 출력을 한 건데 이걸 그대로 다 쓴 거예요.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써. 오늘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자본 창업 강의랄지, 아니면 돈 버는 방법, 아니면 마케팅 이론, 아니면 마케팅 기술, 판매 기법, 이런 것들이 생각났다면 전부 다 적는 거예요. 먼저. 그럼 이게 어떨 때는 한 페이지로 끝날 때가 있고, 어떨 때는 5페이지, 10페이지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것은 일단 전부 다 적습니다. 왜 적냐면 이렇게 하려고. 제 사무실에 이렇게 보이시죠? 이게 일일이 다 잘라서 붙인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는데, 0이라고 0부터 11번까지 있어요. 0부터 11. 여기 보면 9번도 있고, 여긴 다 0이고, 0이 제일 많아요 현재. 그 다음에 7로 된 것도 있고, 7에도 7-1, 7-1-1, 7-1-2 이런 식으로 콘텐츠 전략, 재래기, 메시지, 카피 전략, 이런 것들 다 해놓은 거거든요. 또 이렇게 양이 많은 건 이렇게 붙여놓기도 해요. 붙여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. 이렇게 2번도 있고 2-1도 있고, 이렇게 전부 다 카테고리 다 정리를 합니다. 근데 보통 이렇게 정리할 때는, 이거는 거의 강의 수준 준비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, 일반적으로는 글이나 영상 같은 거, 이런 거 짤막한 거, 보통 블로그 포스팅이나 카페에 글을 올린다든지, 아니면 유튜브 영상 하나 촬영하는 거, 지금처럼 이렇게 촬영하는 것들은 따로 스크립트나 아니면 생각하고 뭘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바로 만들어도 이제 괜찮은 수준의 것들이 있어요. 다만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든 것들, 범주화를 해놓은 것들은 대개는 약간 좀 복잡한 글이나 영상, 아니면 강의 만들 때 이렇게 제가 쓰는 방식인 거예요. 제가 전자책 같은 거 컨설팅을 해드릴 때 주로 쓰는 코칭 방법이기도 한데,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단서 쓰기라고 해요. 단서 쓰기. 그러니까 10줄도 쓰고, 내가 목차를 대략 정했다면 이 목차에 대해서 단서들을 쭉 써놓는 거예요. 이게 분량이 많든 적든 관계가 없어요. 이렇게 되면 컨텐츠는 무조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단서 쓰기라는 건 뭐냐면,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. 내가 어떤 프로젝트, 글이든 영상이든 아니면 강의든 반드시 시작을 했으면 마칠 수 있는 기법인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보면 허황돼 보여요. 단서 쓰기 그냥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하고, 두 번째 이렇게 하고, 세 번째 이렇게 하고, 이런 식의 틀에 짜여진 보여지는 게 아니고,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작업인 거니까.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날로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거고,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설득력이 높은 건 어떤 메시지냐면, 바로 나라는 사람, 나라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가
상대방한테 전달됐을 때 가장 설득력이 높아요. 왜? 이 사람의 이야기니까. 그죠? 그게 스토리가 갖는 힘이죠. 그 스토리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, 제가 또 그 엄청나게 추천했던 책 있죠. 무기가 되는 스토리.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, 제가 제 사무실에도 붙여놨어요.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.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, 제가 두 가지를 여기다 프린트를 해놓은 거예요. 저도 잊지 않으려고. 이게 뭐냐면, 첫 번째 대상 측면이고, 두 번째가 회사 측면이에요.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합니다. 왜냐면, 내 글이나 영상 또는 뭐 강의, 서비스는 대상이 받는 거니까요. 대상이 안 보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첫 번째 대상 측면에서 보면 주인공이 원하는 게 뭔가, 이게 가장 중요하죠. 이거 모르면 글이나 영상 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. 두 번째,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세력은 누군가, 장애물이 뭔가라는 거예요. 세 번째, 원하는 것을 얻으면,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주인공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, 주인공의 사업이 어떻게 개선되는가,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걸 어떻게? 글이나 영상으로. 그럼 두 번째, 회사 측면에서 이 회사가,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건 뭐야 대체?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체 뭘 제시하는 거야? 그래서 이걸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,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썼을 때 상대방의 삶이 어떻게 더 이제 좋아질 거냐는 거야. 혹은 안 썼을 때 어떻게 나빠지느냐, 이런 거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걸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. 이 세 가지. 저는 이걸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여기다 붙여놓기도 했고요. 아까 전에 제가 카테고리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. 카테고리를 이렇게.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, 이 영상이나 글 또는 뭐 강의를 보기 전에 잘 아시는 분들이 보진 않으실 테니까, 궁금해서 보시는 거니까, 이분들이 기초적으로 알면 좋겠다는 게 어떤 것들인지 맨 처음에 이제 보통 기록을 해요.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도구라든지, 돈 버는 도구라든지, 아니면 필요한 스킬들이라든지,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절한 곳에 넣으면 돼요. 잘 모르면 이미 잘 쓰여져 있는 와디즈나 아니면 스터디파이나 뭐 클래스 101 이런 플랫폼들이 올라와 있는 아주 좋은 판매 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상세 페이지. 그런 것들 보고 내가 참조해서 똑같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쓰면 돼요. 똑같이 복붙을 하면 안 됩니다. 그건 내게 아니에요. 복붙을 하면 안 되고 참고를 하는 거예요. 큰 틀에서 이 사람은 마인드, 뭐 아니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심리, 동기, 뭐 행동, 그 다음에 대상 어떻게 정했는지, 그 다음에 마케팅 기법, 그러니까 어떻게 판매했고, 이런 것들, 어떻게 기획을 했고, 이런 큰 틀들이 있잖아요. 실제 돈 버는 도구, 수익화 어떻게 했는지, 이런 것들 반드시 나와야겠죠. 그게 아웃풋,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아웃풋이니까.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내 사례도 보여주고, 그럼 설득력이 높아지겠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야. 뭐 혹시 뭐 세금 관계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. 돈 버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은. 그렇게 꼭 이제 기타지만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집어넣어서 어떤 글이나 영상이나 강의 같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. 그럼 상대방이 굉장히 고마워하겠죠. 이렇게 이제 만든다면. 그러니까 처음에 틀을 짜기가 어렵다면 저는 두 가지, 세 가지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대상 주제 먼저 정하기, 그 다음에 단서를 쓰기. 그러니까 이때는 목차 정도는 큰 틀은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럼 거기에 맞게 단서를 잔뜩 쓰는 거지. 생각나는 대로 한 줄만 나올 수도 있어. 한 목차당. 또는 한 목차당 뭐 10줄, 20줄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참고로 여기에 붙어있는 이 분량은 약 한 30페이지 정도 돼요. A4지 30페이지. 그 일일이 잘라서 붙인 거예요. 이렇게. 여기에 있는 건데 막 쓰면 어떤 건 이 목차에 맞게 쓴 것도 있겠지만 목차에 안 맞고 다른 목차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.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잘라요. 가위로 잘라서 붙인 게 저거야, 저거. 저는 그렇게 합니다. 그러면 절대 실수가 없고,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말이 빠지는 거야. 이건 진짜 위험하고 안 좋거든요. 왜냐하면 상대방을 도와줘야 되고, 상대방이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, 상대방의 삶이나 사업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서 빼먹으면 안 되니까, 그래서 이렇게 범주화하고 이렇게 크게 잘 보이게 붙여놓는 겁니다. 그러면 까먹지 않고 훌륭한 컨텐츠 제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혹시 모르겠으면 벤치마킹 하라고 말씀드렸죠. 이렇게 범주화해서 뒤에다 붙여놓든지, 아니면 방에도 벽에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겠죠. 아니면 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책상에다 이렇게 펼쳐놔도 괜찮습니다. 책상에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. 목차 딱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이렇게 그럼 깔끔하게 한 장으로 목차가 정리가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제 글천계가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안녕. 이거 테이프 값이 더 나오겠네.